네,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섹터가 2차 전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 어제 또 시세를 분출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과연 업황은 바닥을 언제쯤 찍을 것인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업종 주민 시간인데요. 먼저 이혜은 캐스터가 각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길어지는 캐즘 속 본격적인 2차 전지주 반등 시점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2차 전지주 업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과 함께 전기차 화재의 영향을 짚어봤고요. 이외에도 중국 시장 내 전기차 침투율 증가가 미칠 영향과 함께 4분기 양극재 판매 가격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전기차 수요에는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극적인 수요 개선으로 나타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고요. 이외에도 미국 대선을 두고는 트럼프 당선 시 업황 개선 지연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로 중장기적인 수혜는 예상되나 당장은 소비 부진 시기에 진입해 전기차 수요는 약세를 보인다고 진단했고요.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자동차 제출금리 인하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늘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이어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 그리고 더 나아가 3분기 실적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한병화 연구위원은 배터리 3사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은 3분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봤습니다. 4분기에는 반등이 예상되지만 그 폭은 작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준수 연구위원은 최근 화재 이슈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봤고요. 그러나 캐즘 해결을 위해서는 저가 차량 출시, 충전 인프라 확보 등 선행 조건이 해소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질문인데요. 한병화 연구위원은 중국 시장 내 전기차 침투율이 50%를 넘은 것과 관련해 이미 중국은 대형사 위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자국 수요가 좋아 그 기간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봤는데요. 권준수 연구위원은 중국 내 배터리와 소재 공급 과잉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고요. 중국의 공급 과잉이 판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4분기 양극재 판매 가격 전망도 물어봤습니다. 김현수 연구위원은 최근 리튬 및 니켈 가격이 추가 하락하며 연말까지 판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봤는데요. 또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회복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한병화 연구위원은 내년 1분기 후반부터 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승폭은 전기차 수요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권준수 연구위원은 업체별 재고 상황 등에 따라 판매 가격은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향후 리튬 가격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 투자 전략도 짚어볼까요? 김현수 연구위원은 아직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을 더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병화 연구위원은 업황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져 보수적인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삼성 SDI처럼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최근 글로벌 IB인 번스타인은 2030년대 초까지 상업용 배터리 수요가 현재 전기차 수요만큼 커질 것이라며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50% 상승할 거란 전망을 내놨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2차 전지 업황 짚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드립니다. 오늘 2차 전지 애널리스트로 모신 분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반도체 쪽도 커버를 하시고 디스플레이의 2차 전지까지 커버를 하시는데 SK 하이닉스의 책임 연구원이셨어요. 예.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주가 어제 또 쉬어가니까 2차 전지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뭐 상호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2차 전지의 상승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2차 전지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 2, 3년 정도 흐름을 보면 반도체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가 서로 대체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성격을 띈 경우가 네. 많아요. 주가 흐름에서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다가 이제 특히 어저께 그냥 급등을 했고 지난주에도 네. 몇 차례 급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그 전에 블랙 먼데이 하면서 한동안 반도체 주가가 약세를 보이니까 결국에는 그 자금 흐름이 2차 전지로 넘어온 영향이 저는 가장 컸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 말씀하셨지만 올 말까지는 이게 실적 개선이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날 모멘텀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 효과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결국에는 반도체 쪽으로 다시 자금이 흘러서 반도체 2차 랠리가 시작되면 2차 전지 쪽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금 강도는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등에 중요한 것이 또 리튬 가격이 되겠는데 리튬 가격을 제가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봤더니 또 3년 6개월 만에 여전히 또 최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공급 과잉, 수요 감소 이슈가 있는 것이 또 리튬 가격인데 반등을 좀 잡기에는 힘든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공급 과잉 해소가 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수요가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더라도 이제 또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우리가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수요 쪽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중국 쪽에서는 리튬 생산량 계속 늘리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점차 확대하려는 전략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양극재 업체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 해소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선물 가격 동향을 좀 봤습니다. 결국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행 지표 리튬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를 계속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현물 가격도 당분간의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약간 수익성 개선에 조금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서 또 애널리스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받고 또 말씀을 중간에 잠깐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업체들 물론 업체마다는 다르겠지만 업황 과연 바닥이 언제쯤 또 잡혀갈지 이에 따라서 실적은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도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셀에 따라서 약간씩 그 업황의 그 온도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면 기업별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연간으로 보면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악화된 실적 성적표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올해 하반기에 조금 실적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조금은 낮추는 게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리튬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때 중국의 상황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뭐 생산에 있어서 지금 소비에 있어서도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뭐 공급 과잉이 중국 쪽에서는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차 침투율이 50%를 넘었다라는 분석인데 이것이 또 전기차 캐즘 극복을 어렵게 하는 요소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 시장이 전기 자동차 시장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60%가 좀 넘게 네.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은 로컬 업체들이 워낙 막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도 그렇고 자동차 기업도 그렇고 이제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을 공략해야지 사실은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마땅한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게 좀 속상한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은 사실은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내수 위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로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컬 업체끼리의 경쟁이 네. 체될 수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을 좀 더 겨냥하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거나 또 압력을 가해서 어떻든 국경을 넘어오는 것뿐에서 상당 부분을 막아주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리튬 가격 측면에서 보면 결국엔 중국의 공급 과잉이 여전히 리튬 가격 하락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림없어서요. 그런 면에 있어도 소재 업체들한테는 악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유럽 쪽에서 특히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기차도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중국이 사실 배터리만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중국 외 지역에서의 점유율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점유율 1, 2위를 하면서도 하지만 중국을 제외했을 때는 현격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 외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CATL이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보다는 아마 유럽 쪽인데요. 유럽 쪽의 배터리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게 많아서 사실은 유럽에는 자동차 메이커들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는 그래서 유럽 정부들이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덤핑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뉘앙스 풍기면서 왜냐하면 특히 뭐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라든가 예.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보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전기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네.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따라가기가 정말 힘든 방금 전에 그렇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 2배 정도 큽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보면은 물론 성장성은 미국이 현재로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선기를 조금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어떻게 뒤엎기는 힘들겠지만 그쪽에서도 전략을 좀 더 마련하려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캐즘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기차 캐즘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또 화재 소식이 있으면서 이제는 또 포비아까지 또 번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의 해소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대선이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또 희망 회로를 돌리기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화재 이전에 먼저 전기차 캐즘에 어떤 촉발했던 것도 작년에 미국 특히 미국 지역에서 굉장히 한파로 인해서 맞아요. 전기차 대란 특히 충전소 대란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곧 새로 차를 바꾸면 이제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 사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시기를 늦추자라는 쪽으로 좀 돌아선 것들이 좀 그렇죠.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특히 한국에서조차도 이제 화재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부진했던 것들은 뭐 고금리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상용자들의 급여가 높아지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두 가지 한파 겨울에 약하다는 부분과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최근에 좀 더 위축됐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쉽게 극복될 수 있지 않은 것들이 결국엔 소비자들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좀 더 늘린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안정성 부분, 그다음에 확고한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신뢰가 형성이 돼야지만 확실하게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것이 뭐 몇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존을 위해서 원가를 어떻게 더 절약할 수 있을지 쪽에 측면을 맞춰서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보릿고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우리의 재정을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설비 투자를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줄일 부분을 줄이고 지연시킬 부분 지연하되 하지만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또 공격적으로 해서 어떤 취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현명하게 극복한다면은 또 전기차 시대가 새롭게 더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기차 말고도 요즘에는 뭐 하이브리드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하이브리드에도 결국에는 뭐 2차 전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2차 전지 산업 쪽으로 초점을 다시 맞춰보자면은 정부라든지 정책 측면에서는 또 어떤 대응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은 엔지니어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있어서 한국에서도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교수님들의 랩이 많이 늘었어요. 새로운 학과가 생겼다기보다는 네. 기존에 전통적으로 배터리를 하지 않았던 학과들이 이제 새로운 교수님들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유능하고 훌륭한 이제 일꾼들이 부족하다, 인재가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해외도 리크루트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리크루트 가면 결국 한국보다는 미국, 대만이나 싱가포르 쪽에 우리가 좀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영어권에서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최근에 반도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지만 새로운 공장을 짓고자 해도 인프라, 전력이라든지 용수 관련된 거, 그다음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분들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네. 그렇다고 지방 정부는 한전이 알아서 해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 정부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인볼브하는 것들이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세분화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셀이라든지 양극재, 분리막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또 셀 메이커들이 좀 반등에 강하게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을 좀 더 유망하게 보세요? 결국에는 셀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하고 연동이 밀접하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분에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당분간 리튬 가격의 약세는 더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성엔 좀 안 좋은 소식. 근데 최근에 거꾸로 화재 이슈가 많다 보니까 분리막의 중요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화재를 좀 더 우리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는 좀 더 튼튼한
우리가 좀 더 비싸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분리막을 개발하고 그쪽에 이제 개선에 포커스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을 같이 생각했을 때는 분리막 업체들이 좀 더 관심을 받게 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조금 쉬어가는 템포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봤고 공급망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음극재라든가 상당 부분 전구체는 중국에서 우리가 그 공급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한국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이 기회에 조금 우리가 숨 고르기 시기에 재정비하는 것도 좋지 않은 전략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비 이후에 다시금 크게 도약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애널리스트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2차 전지에 집중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